이번 편은 저번에 했던 꿈피 파티시엘 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저번 편까지 스토리를 살짝 요약해드리자면 먹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 청소기 딸기가 앙리 루카스라는 사람한테 캐스팅돼서 세인트 마리라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세인트 마리는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꽤 유명한 학교였고 그곳에 앙리 선생님의 낙하산으로 들어간 딸기는 실력이 없어서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스위트 왕자라는 애들을 만나서 초스피드 버스를 타게 되고 지금 케이크 랑프리에 나가서도 오지게 버스 타며 승리를 하고 있다는 스토리입니다. 아무튼 저번에 장미 파운드 케이크로 승리를 거둔 딸기팀은 다음 경기를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딸기는 또 설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걸 직관한 가온이는 순간 존나 웃겼지만 저 친구가 이대로 죽는다면 자신은 최초 목격자가 돼서 경찰에게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 친구를 데리고 양호실로 가줍니다. 딸기는 양호실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고 양호실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으니 도하와 로진이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꿈피 파티시엘 세계관에서 로진이, 도하, 가온이는 존나 잘생긴 사람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다치고 보니 존잘남 3명이 걱정하는 아주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다치면 존예들이 찾아와가지고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양호실의 진료로는 안심이 안 됐는지 스위트 왕자들은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진받자고 했고 딸기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다같이 병원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가온이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남기로 합니다. 딸기는 가온이 녀석 병원을 무서워하는 체리보이였던 건가 귀엽군 이라는 생각을 했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왠지 진찰을 봐주시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가온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알고 보니 가온이는 엄마 아빠가 의사를 하고 있는 의사 가문의 자식이었습니다. 딸기는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츤데레라 귀엽기까지 한 가온이한테 존나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가문의 아들이라니 반드시 저 남자를 가지고 말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의사 가문의 아들이라 그런지 부모님은 가온이가 의사가 되길 바랬는데 가온이가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파티시가 되겠다고 해서 가온이를 약간 내다버린 자식 취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가온이는 밖에서 애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온이를 가온이의 누나가 봐버렸고 가온이를 집으로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딸기 일행은 가온이를 찾으러 가온이 집에 갔고 가온이 누나를 설득하기 위해 오페라라는 디저트를 만들어줍니다. 오페라를 먹은 누나는 자신이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열심히 네 꿈을 잃어보란 말을 하고 가온이를 보내줬습니다. 여기 집안은 신기한 게 엄마 아빠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누나가 최고 권력자인가 보네요. 저도 누나가 있는데 그냥 밥만 축내는 가축가.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다시 케이크 랑프리에 출전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상대는 딸기팀보다 한 살 어린 중학교 1학년 팀이었죠. 그 팀에는 파리에서 전학 온 레몬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딸기한테 라이벌의식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딸기는 누군가 뒤통수를 우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은 무감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레몬의 그런 시선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레몬팀에는 도하처럼 전통과자집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도하는 그 녀석한테 좀 라이벌의식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하는 좀 초조해하는 것 같았고 대회 당일날 제대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렇게 대회날이 됐고 이번 대결은 4명이 각각 심사위원이 제시한 4가지의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딸기팀과 레몬팀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그 결과 스위트 왕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전형적인 버스축 딸기는 레몬에게 패배, 가온이와 로진이는 당연히 승리. 하지만 도하가 긴장해서 잠을 못 자는 바람에 음식을 만들다가 실수를 해버렸고 결국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부의 결과는 2대2, 두 팀은 다른 날에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결이 끝나고 도하는 자신 때문에 팀이 진 것 같아서 좌절하게 되고 잠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가온이는 도하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세인트 마리 들어와서 배운 거라고는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데 존나 나대는 농산물 하나 때문에 진 거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하는 다시 힘을 냈고 레몬팀과의 재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패배한 레몬은 개과천선해가지고 원래는 좀 악독했던 성격이 착해졌고 그 덕분에 레몬한테도 스위트 요정이 한 마리 붙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한 딸기팀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준결승전의 메인 요리는 초콜릿이고 주제는 사랑이란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딸기팀과 붙게 된 상대는 겁나 한 대 팔고 싶은 아니 존나 사랑스러운 공주희 선배의 팀이었죠. 주희 선배 팀에는 딸기와 같은 반인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딸기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노력까지 열심히 하는 모범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살짝 위기감을 느껴서 케이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밤늦게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주희 선배 팀에 그 여자애가 있었고 딸기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자마자 딸기에게 준결승에서 만들 케이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하 이 새끼 개수작 부리는 거 보소. 아무리 딸기가 붕신머저리 지능도 낮고 민폐만 끼치는 캐릭터라지만 준결승 상대한테 지들이 만들 작품을 보여줄 리가. 케이크의 종류부터 케이크의 모양 등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진짜 이거 봤을 때 딸기 머리에 꿀밤 오지게 때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딸기가 이렇게 자기 팀 케이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려준 덕분에 주희 팀은 딸기가 뭘 만들려는지 알아내버렸고 준결승전에서 딸기 팀이 만들려는 케이크를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딸기 팀은 대회 도중에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급하게 살짝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제출해봤지만 결과는 패배하게 되죠. 결국 딸기팀은 결승전에 가지 못하게 됐고 3위 결정전에서 이겨야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3위 결정전 날이 왔고 주제는 인연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계속 느낀 건데 뭔 주제가 저렇게 두루뭉실한가 싶습니다. 심사위원하고 이사장한테 저 주제 던져주고 케이크 만들라고 하면 지네들도 존나 욕하면서 만들 것 같네요. 이렇게 주제가 두루뭉실해서 그런지 딸기팀 친구들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수업시간에도 그랑프리를 위해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해야지 하면서 딸기팀에게 감점을 주고 기본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에서 옛날에 배웠던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게 시켰습니다. 처음에 딸기팀은 그랑프리 준비도 바쁜데 이런 걸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딸기팀이 서로를 처음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추억들을 되살려봤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인연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깨달음을 준 덕분에 인연이란 주제로 딸기가 세인트 마리에 처음 와서 만들었던 밀크레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스위트 요정들과의 인연도 이 케이크에 담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인연의 밀크레이프 덕분에 3위 결정전에서 딸기팀은 승리했고 딸기팀은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얼마 뒤 케이크 랑프리 본선이 시작됐고 본선
본선 1회전은 아주 가볍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딸기팀이 그렇게 승리한 동안 개빡치고 한 대 패고 싶은 주희팀은 딸기처럼 앙리 선생님의 애제자로 잘 알려진 마리팀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주희는 패배하고 난 뒤 이제 그랑프리 핑계로 가온이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살짝은 기가 죽었고, 이대로 패배감에 휩싸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밤늦게 조리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마리에게 찾아가서 다음에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말하며 더욱더 돈지랄 많이 해서 훌륭한 프로들을 고용한 다음 당신에게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그런 주희가 굉장히 가소롭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한번 해보란 말을 해줬습니다. 주희의 이런 현질 가득한 포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스위트 요정 중에 좀 건방져 보이는 마롱이란 요정이 주희에게 들러붙게 됩니다. 그 후로 딸기팀은 K그랑프리에서 또 1승을 거뒀고 본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딸기팀의 결승 진출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인트 마리에 앙리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딸기는 앙리 선생님이 왔다는 소식에 흥분을 해가지고 앙리 선생님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앙리 선생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 마리 선배와 되게 행복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고, 뭔가 앙리 선생님은 딸기를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기는 살짝 기가 죽어가지고 조리실에서 스위트 왕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리실에 마리 선배와 앙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앙리 선생님은 딸기를 보고 싶어 했고, 마리 선배가 딸기는 조리실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앙리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거라고 하네요. 딸기는 기뻐가지고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주려고 했지만 애써 만든 케이크를 가온이가 이미 먹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가온이는 딸기가 앙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질투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귀여운 녀석.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K그랑프리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K그랑프리의 결승전은 딸기팀과 마리팀이 붙게 됐고 심사위원에 앙리 선생님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딸기는 마리 선배를 이기는 건 정말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번 결승전에서 이겨가지고 반드시 파리에 가서 할머니처럼 훌륭한 파티실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결승전에서 지면 파리를 못 간다는 사실이 좀 부담이 갔는지 저번에 도아가 그랬던 것처럼 가온이가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K그랑프리 당일날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졌고 가온이 본인의 온전한 실력을 발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민폐만 끼치던 딸기가 엄청난 실력을 발휘해서 점수차를 많이 줄여나갔고 도아와 로진이 역시 점수를 잘 받아서 아직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최종 점수가 발표됐고 기적적으로 딸기팀이 집니다. 원래 이대로라면 딸기팀은 탈락해서 세계 그랑프리에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지만 파리 본교의 이사장님이 허락한 덕분에 한국 대표팀으로 딸기팀과 마리팀 두 팀 다 파리에 가게 됩니다. 파리에 간 딸기팀은 전 세계에서 온 여러 팀들을 만나게 됐고 그 중에는 딸기한테 패배했던 레몬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딸기한테 지고 나서 파리로 다시 돌아간 다음 거기 팀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세계 그랑프리로 온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박쥐 같은 그런데 이런 편법을 써서 세계 그랑프리에 참여하게 된 팀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주희팀이었습니다. 주희는 샤토 제거라는 큰 회사의 따님이어서 세계 어딘가의 세인트 마리 분교를 찾아내가지고 그곳의 대표로 출전을 한 거였죠. 진짜 대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허술한 것 같네요. 아무튼 세계 그랑프리의 첫 대결이 시작됐고 딸기팀은 레몬팀과 다시 한번 붙게 됐습니다. 대결 종목은 파리에서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파느냐였습니다. 딸기팀은 젤라또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잘 안 팔리다가 낮이 되면서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젤라또를 많이 찾은 덕분에 딸기팀이 한 번 더 레몬팀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1차전을 이기고 2명씩 한 조로 이뤄서 별 4개짜리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딸기는 당연하게도 잘생기고 친데에다가 의사 집안의 아드님인 가온이랑 같이 갔고 거기서 둘이 아주 그냥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건지 요리를 배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연애질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우고 난 뒤 세계 그랑프리 4강이 됐고 상대는 주희팀이 됐습니다. 4강의 주제는 초콜릿으로 드레스를 만드는 거였죠. 이게 그냥 조그마한 드레스가 아니라 진짜 초콜릿으로 자신이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만들라는 겁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앉아있네요. 아무튼 존나 난해하다고 생각됐던 이 작업을 딸기팀과 주희팀은 어떻게든 해냈고 두 팀은 동점을 받아서 재대결을 하게 됩니다. 재대결을 하기 전 앙리 선생님은 각 팀에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왜 이런 심부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딸기팀은 각 나라에서 유명한 초콜릿이라던가 디저트라던가 그런 음식들을 수집해갔고 주희팀은 그냥마냥 전세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돌아다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닌 끝에 마지막 나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이미 앙리 선생님이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앙리 선생님은 주희팀과 딸기팀에게 준결승전 2차전의 과제는 봉봉 쇼콜라라고 말했고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닌 심부름의 의미는 이번 대회가 끝나면 알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을 했습니다. 딸기팀은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여러 나라들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봉봉 쇼콜라를 만들었고 주희팀은 그냥마냥 또 돈지랄 해가지고 봉봉 쇼콜라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재료들을 쓴 딸기팀이 승리했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결승에 올라온 상대는 마리팀이 아니라 프랑소아 팀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앙리 선생님이 마리를 시험하기 위해 마리가 보는 앞에서 프랑소아 팀의 팀장이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리는 그 모습을 본 뒤 멘탈이 깨져서 준결승에서 진 거라고 하네요. 마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많았을 텐데 왜 굳이 미성년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앙리 이 새끼 평소에 뭔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지 존나 궁금하네요. 아무튼 딸기는 결승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옛날에 만들어줬던 딸기 타르트에 레시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기는 프랑스에 오기 전 큰아버지한테 할머니의 레시피가 담긴 책을 선물받았고 그 레시피를 열 수 있는 단서가 스위트 요정이 사는 나라인 스위트 왕국에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같이 스위트 왕국에 갔고 스위트 왕국에 가서 단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왕국에서 할머니의 스위트 요정을 만나게 되죠. 딸기는 그 스위트 요정한테 할머니의 딸기 타르트 레시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딸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된다면 걔 과연 나의 실력으로 이긴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딸기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결승을 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 세계 그랑프리의 결승전 날이 됐습니다. 세계 그랑프리의 결승은 일본에서 했던 결승과 똑같이 4개의 음식을 각자 만들어가지고 각자의 점수 총합이 높은 팀이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딸기팀과 프랑스와 팀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음식을 다 만들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결과 딸기는 이번에도 보기 좋게 패배했고 도아와 가온이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진이가 아쉽게 패배해버렸고 결승전은 무승부가 됩니다. 그냥 이대로 두 팀 다
다 우승으로 결정하면 좋겠지만 그딴 거 없이 팀별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승부를 겨루게 됐고, 딸기팀의 대표는 딸기가 나가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같은 팀이었으면 개 트롤만 했던 딸기를 죽어도 대표로 안 내보냈을 것 같은데, 이 팀은 딸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3명이나 있어서 뭔 콩깍지가 씌었는지 딸기가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이란 것은 존나 신기할 뿐이네요. 딸기는 결승전에서 자신만의 딸기 타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각 심사위원에 맞춰서 각기 다른 맛의 딸기 타르트를 만든 덕분에 결승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세계 그랑프리에서 딸기팀이 승리하게 됐고, 2년 동안 딸기팀 모두는 파리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앙리 선생님은 세계 그랑프리가 끝난 뒤 딸기를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앙리 선생님은 딸기에게 지금의 제가 업계는 심하게 정체되어 있다며 새로운 얼굴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앙리 선생님의 할아버지와 딸기 할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딸기를 열심히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딸기가 머리 살짝 바꾸고 앙리 선생님이랑 사진 찍은 것 같네요. 아무튼 과연 2년 동안 딸기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2년 뒤에 딸기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또 과연 딸기와 가온이의 사랑은 이루어졌을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꿈피 파티실 프로페셔널에서 이어집니다. 뭐 이 영상이 잘 된다면 뭐 이어서 해보는가 하죠. 이렇게 꿈피 파티실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봤는데 정말 생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레몬팀에 새로 들어온 리카르도인가 하는 놈이 로진이랑 비슷한 성격이라던가, 로진이가 샤워를 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역겨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었다던가, 카라멜이 좀 패고 싶은 성격이었다던가 등등 많은 것을 뺐는데, 이건 뭐 따로 영상을 만들어보든가 해야겠네요. 아마 남자분들은 누나나 여동생을 따라 이 만화를 봤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 만화를 보고 파티실에 대한 꿈을 키웠을 것 같네요. 부디 이 영상을 보고 추억을 되살렸길 바라며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